안녕하세요.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의 효과 검증을 주제로 발표할 백승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변화하는 움직임은 리듬을 보입니다. 리듬은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르면 흐름의 특별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리듬은 보통 음악적 개념으로 많이 쓰이지만 생활 주변의 여러 현상도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깜빡이는 불빛, 흔들리는 그네, 시계바늘의 움직임에서는 시각적 리듬을 느낄 수 있고 벽시계 소리, 깜빡이는 자동차 방향 지시등 소리, 양치질 소리에서는 청각적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맥박, 호흡 소리, 박수 소리, 걸을 때 나는 소리에서도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리듬의 연속입니다. 리듬 체조나 댄스 스포츠, 피겨 스케이트 등에서는 음악의 리듬을 직접 활용합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은 관중들에게 일정한 리듬의 박수 소리를 유도합니다. 육상 스프린트, 수영의 팔젓기, 조정의 노젓기 등의 반복되는 운동에서 리듬을 느낄 수 있고 야구의 스윙, 테니스 서브, 골프 스윙 동작에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동작과 동작 사이에 스텝을 하며 리듬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선수들의 동작을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그만큼 운동 동작이 리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듬의 요소는 박자, 빠르기, 샘열임이 대표적인데 이는 운동 장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자는 자유형의 박자가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셋, 넷이라면 평형의 박자는 하나, 둘, 셋에 가깝습니다. 리듬 요소 두 번째 빠르기는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의 빠르기 차이에서 느낄 수 있고 리듬 요소 세 번째 샘열임은 축구의 긴 패스와 짧은 패스에서 그 강하기를 다르게 하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운동 기능을 배울 때 리듬에 말을 붙인 말리듬을 활용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동작 순서에 맞춰서 원투 또는 하나둘, 하나둘 셋 넷의 말리듬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말리듬을 활용하면 골프 스윙, 볼링 투구, 배드민턴 하이 클리어 등 복잡해 보이는 운동 기능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작의 느낌을 살린 말리듬도 활용됩니다. 축구의 긴 패스는 팡, 짧은 패스는 톡이라는 말리듬을 붙이면 어린 학생들에게 동작의 느낌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운동 기능과 리듬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음악 교과에서는 리듬과 움직임의 밀접한 연관성을 알고 리듬 교육 시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신체 움직임을 강조하는 교수법은 오늘날 초등 음악 교육에서 널리 적용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육교육에서의 리듬과 관련된 교육은 표현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지도서에서 리듬을 찾아봐도 리듬을 살려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서와 같은 표현은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이나 설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운동 기능 학습 및 수행에 있어 리듬이 이처럼 유용하고 많이 쓰임에도 초등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는 또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리듬을 활용하면 더 쉽게 운동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의 흐름을 구안하였고 이를 5학년 도전 영역의 거리 도전, 멀리 던지기 학습 현장에 적용하여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던지기 기능은 운동 장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기초 운동 능력입니다.
던지기는 수많은 신체 분절이 동원되는 복잡한 기술로서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며 남녀 학생의 발달 차이가 큰 운동 기능입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기본 던지기 연습으로 인한 고정화는 차후 배구 서브, 탁구 스트로크, 배드민턴 기본 동작, 테니스 서브 등과 같은 다양한 구기 전문 운동 종목으로 응용 및 적용하는 데 상당하게 어렵게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좋은 던지기 수업을 위해서는 던지기의 핵심 인지 단서가 제공되도록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에게 여러 방법으로 던져볼 기회를 줌으로써 멀리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제2초등학교 5학년 2개학급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리듬을 강조한 멀리 던지기 수업을 받는 실험 집단과 직접 교수법을 통한 일반적인 체육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수업 전과 후의 던지기 기록을 측정하였습니다. 리듬을 강조한 운동 기능 지도 수업은 크게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첫 번째 학생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수업에 사용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전시과제 복습으로 이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운동 기능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여 동기 유발을 합니다. 이후 학습할 내용과 학습 계획을 안내합니다. 전개 중 동작 탐색 단계에서는 운동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경험해보고 시범을 보며 동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으로 동작을 국면별로 나누어 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함께 찾습니다. 운동 동작의 국면은 크게 예비 동작, 와인드업 또는 백스윙, 힘을 줘야 하는 힘 생성 동작, 팔로우 드로 단계로 나뉩니다. 리듬 찾기 단계에서는 학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동작에서 느껴지는 리듬을 찾아보고 동작에 어울리는 말리듬을 붙여보는 활동을 합니다. 말리듬은 동작의 순서, 동작에서 신경 써야 할 핵심 단어, 동작의 느낌을 활용해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해야 하는 부분에 강세를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 주변 학습자와 자신이 만든 말리듬을 공유합니다. 리듬 적용 단계에서는 리듬을 적용해 운동 기능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말리듬을 찾아가면서 나만의 리듬을 만들고 동작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리듬을 소개하면서 학급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리듬을 강조한 운동 기능 지도 수업은 2차시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과 운동 기능의 복잡성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활용한 리듬 탐구 학습지입니다. 운동 기능의 국면을 나누고 운동 기능에 어울리는 말리듬을 붙이며 큰 힘을 주어야 할 때를 표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 학생은 작은 공 멀리 던지기를 4단계로 나누었고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할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말리듬은 동작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구성하였고 공을 던지는 순간에 큰 힘을 내야 함을 표시하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멀리 던지기와 관련된 5, 6학년군 거리도전의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차시별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업 주제는 가벼운 공 멀리 던지기입니다. 세부적으로 운동 기능이 비교적 단순한 제자리에서 두 손으로 큰 공 멀리 던지기와 기능이 비교적 복잡한 도움닫기 하여 한 손으로 작은 공 멀리 던지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비교 집단에 적용한 일반적인 체육 수업은 총 9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큰 공 던지기 3차시와 작은 공 던지기 6차시로 진행하였고 모두 사전 사후 측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학습 단계는 전시 학습 상기, 과제 제시, 과제 연습, 피드백 및 교정, 독자 연습, 본시 내용 복습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집단에 적용한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은 비교 집단과 같이 큰 공 던지기 3차 시, 작은 공 던지기 6차 시로 총 9차 시로 구성하였고 본 수업 전에 운동과 리듬이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 집단 수업과 달리 학습자가 리듬을 찾고 리듬을 적용하여 연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내용 및 자료 처리 방법으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에 대한 두 종류의 던지기 기록을 측정하였습니다. 제자리에서 두 손으로 공 멀리 던지기는 배구공을 사용하였으며 도움 닫기 하여 한 손으로 던지기는 티볼 공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2회씩 실시하여 멀리 던진 기록을 연구에 이용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공 던지기 결과가 차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차수에 따른 차이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유의 수준은 5%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분석입니다. 운동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검증으로 큰 공 던지기 결과는 비교 집단의 사전 평균 기록은 약 7.1m, 사후 평균 기록은 약 8.1m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에서의 사전 기록 평균은 약 7m, 사후 평균 기록은 약 8.3m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큰 공 던지기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수업 전과 후에 기록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배구공과 같이 큰 공을 사용한 던지기에는 기록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수에 따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큰 공 던지기 기록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향상되었지만 증가의 정도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기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티볼 공을 활용한 작은 공 던지기 결과입니다. 비교 집단의 사전 평균 기록은 약 14.5m, 사후 평균 기록은 약 18m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에서의 사전 기록 평균은 약 15.6m, 사후 평균 기록은 약 21.7m로 나타났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 전후의 작은 공 던지기 기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차수에 따라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업 방법에 상관없이 작은 공인 티볼 공 던지기의 기록은 수업을 함에 따라서 기록이 향상되었고 특히 증가의 정도는 리듬을 강조한 수업 집단이 일반적인 체육 수업을 진행한 집단보다 기록이 유의미하게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체육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에 비해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을 받은 실험 집단의 기록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연구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일반적인 체육 수업과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을 실시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던지기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 교수법을 활용한 일반적인 체육 수업과 리듬을 강조한 지도 방안을 적용한 체육 수업 모두 운동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던지기 동작은 수많은 신체 분절이 동원되는 복잡한 기술로서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운동 기능이 낮은 학습자에겐 어떠한 운동 지도 방안이나 연습 모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은 일반적인 체육 수업에 비해 동작이 더 연계되고 복잡한 운동 기능을 지도할 때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능이 비교적 더 복잡한 도움닫기 하여 한 손으로 작은 공 던졌을 때 향상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동작을 탐색하고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백스윙 단계의 중요성, 효율적인 던지기 링크 시스템과 효율적인 공 던지기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던지기 동작이 아니더라도 보다 복잡한 동작이 수반되는 체육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동작의 리듬을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리듬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추후의 연구에서는 야구의 투구나 타격 동작, 골프 스윙, 배구의 스파이크 동작과 같이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에 대해서도 리듬을 활용한 지도법을 적용시켜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 지도에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리듬을 강조한 체육 수업의 효과 검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